네, 안녕하십니까. 강사 윤영춘입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에 있어서 총 4과목 중에 두 번째 과목 설비 진단 및 관리 이 과목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앞서서 전체적인 OT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기사는 첫 번째 공유압 및 자동화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비 진단 및 관리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공업 계측 및 전기 전자 제어가 되겠고, 네 번째가 기계 정비 일반이 되겠는데, 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나열을 해서 쓰느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니, 자, 이 두 과목이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공유압과 자동화 시스템 가면서 뒤쪽에 자동화 시스템 가면서 공업 계측과 계측도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센서로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비 진단 및 관리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설비 진단을 했으면 그 설비 진단을 해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그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기계를 정비하고 관리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좀 겹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게 될 4과목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 앞쪽에 있는 설비 진단 분야에서만큼은 얘는 이제 따로 아예 독립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소음과 진동을 가지고 그걸로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읽어드려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해보자 라는 게 이 두 번째 과목 설비 진단 및 관리의 과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 여기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 진단이 되겠고, 설비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하고 진동이 되겠어요. 소음하고 진동을 해줬으면 이제 윤활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쭉 이어져서 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계정비 산업기사가 4과목이고 요것이 20문항이 되겠죠. 20문항. 이 중에서 꽈락인 8문제 이상을 해주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설비 진단 및 관리 이 과목에서 그런 이론적인 뭐 소음이나 진동이나 그런 이론적인 거를 아예 모르고도 8문제 이상은 맞추실 수 있어요. 왜? 뒤에 관리가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꽈락은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기왕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론을 좀 외워주셔도 충분히 계산 문제 한두 문제 나오고, 그리고 이론적인 그런 배경을 묻는 그런 문제들만 조금만 맞춰주셔도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무슨 뭐 공식이 막 이까 번쩍하게 나오고 막 이렇다 그러면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로 외워주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 과목에 있어서는 충분한 점수를 따시는데 이상이 없으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과 4과목이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알딸딸하게 지나간 거라고 하더라도 4과목에서 겹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득을 하시다 보면 나왔던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슷한 얘기들을 혼동을 하실 수는 있어요. 혼동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비 진단 및 관리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것이 소음이 되겠고, 이 중에서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진단이 되겠습니다. 진단이 되겠는데, 이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소음도 하겠지만 진동이 돼요. 진동. 자, 요렇게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했으니 이 기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윤활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요렇게 자, 기계가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사하고 측정을 하고 내가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윤활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뭐예요? 관리란 말이에요. 관리. 자,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설비 진단 및 관리라는 게 소음, 진동, 윤활,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소음하고 진동은 각계 완전히 별개의 분야가 아닙니다. 별개 분야가 아니고 소음에서 쓰는 단위나 진동에서 쓰는 단위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공식들도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한 기계에서 나오는 반응이 소리를 갖고 판단을 하느냐, 진동을 갖고 판단을 하느냐, 그거 차이예요.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설비 진단인 겁니다. 설비 진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해서 이 기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느 정도로 이게 사용을 했으니 이제는 좀 뭐 고쳐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는 것이고, 요것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윤활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윤활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거를 계획적으로 좀 해주면 아주 회사로서는 좀 더 많은 기간 동안에 기계를 최대한 쓰지 않고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관리가 되겠죠. 관리를 하려면 자, 고장나면 세우고 고쳐? 그게 아니고 고장나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관리가 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고치면 고쳐주는 게, 고장나면 고쳐주는 게 관리였는데, 지금은 고장이 나지 않게 해주는 게 관리를 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 그런 방식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이 나오는 것들은, 이론적인 그리고 또 계산이 나오는 것들은 생각보다 소음, 진동 요 두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이론적인 거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가 전체 OT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야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알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정도, 그리고 알고 있다면 이 정도는 계산해 줘야지 라는 정도의 한 두 가지 공식 가지고 섞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식, 그리고 공식 자체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계산 문제나 나오는 것이지, 아주 심오하게 들어가서 막 뭐 이렇게 뭐 조건 다 따지고 이런 것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소음 진동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계산 문제 몇 문제 그냥 버리세요. 나머지 가지고도 꽈락은 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과목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좀 12문제, 15문제 이상 이렇게 맞아주시면 여기에서 보충 못한 8문제 꽈락 겨우 넘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보충 못한 것들을 다른 과목에서 좀 보충을 하셔서 60점은 충분히 맞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0점. 자, 조금만 가능하시면 12문제 정도까지 맞아주시면 훨씬 더 유리하시게 될 거예요. 기계정비 산업기사에서 공유압이나 아니면 그 전기 계측 이런 분야가 쉽지는 않은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꽈락을 좀 면하고 좀 겨우 간신히 모면하신 분들이 다른 데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충하실 수 있는 게 기계정비 일반 과목이랑 여기 이제 설비 진단 과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높은 점수를 받아주시는 게 좋을 텐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10문제 이상, 반타작 이상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훌륭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소음 진동에 관련된 뭐 주파수, 파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어려우시게 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론적인 배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말로 설명을 하는 게 정말 내가 외우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이론적인 그런 배경을 조금 더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공식이 많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공식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소음 진동에서도 한번 파고 들어가면 한도 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정도의 산업기사의 정도의 거기서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편의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는 그냥 제끼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소음 진동 윤활 관리 요 4과목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설비 진단 관리에서는 충분한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문제 이상 2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맞으실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강을 충분히 좀 따라오시고, 그리고 인강에서 여러분들 공식이 됐던지 간 낮으면 말로 긴 설명이 있는 그런 해설이 됐건 뭐가 됐던지 간에 바로 뒤에는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시험 출제됐었던 문제의 위주지만 시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아주 밀접하게 되는 그런 문제, 시험이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맛배기로 통해서 한 번씩 풀어보시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지나가기도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빨간 키워드로 전체적인 정리 쭉 해주시면서, 자, 설비 진단 관리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어떤 틀을 좀 짜주십니다. 틀을 짜주셔서 그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뒤쪽에 기출문제가 아주 여러 해가 쫙 정리가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이를 해 주시면서 그러시면서 거기 뒤따라 나오는 해설까지를 공부를 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설비진단 과목에서는 뭐 충분히 10개 이상 맞으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제가 장담합니다. 소음 진동 그리고 윤활 관리 이런 분야에서 어디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많이 출제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찝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분야는 과감하게 이거는 이 정도 집중하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멘트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재 보시고 그리고 인강 충분히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은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설비 보존 뿐만이 아니라 소음, 진동
요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진단 및 설비 진단 및 관리 과목 충분한 점수 받으실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충분한 점수 맞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